실종되었던 달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가족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지만 그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연 11년 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술술 읽히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로 메리 쿠비카 작가의 사라진 여자들입니다. 이야기는 11년 전 사건을 현재와 과거 시점을 오가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인 메리 쿠비카 작가는 미국의 소설가로 대학에서 역사와 미국 문학을 전공했으며 뉴욕타임스와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사라진 여자들은 출간 전 TV 드라마 시리즈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굿걸, 디아더 미세스 등이 있습니다. 몰입감 있는 스릴러 소설을 찾는다면, TV 드라마 시리즈 원작 소설을 좋아한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을 잠시 소개해 볼게요. 메러디스. 딜라일라의 모친으로 조산사로 일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11년 전, 한 모텔에서 딜라일라를 찾지 말라는 메모를 남기고 의문의 죽음을 택합니다. 케이트. 메러디스와 조시 부부의 다정한 이웃으로 11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쉘비의 죽음, 메러디스의 죽음, 딜라일라의 실종 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딜라일라. 메러디스와 조시의 6살 된 딸로 11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며 다시 돌아온 삶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딜라일라가 맞는 걸까요? 레오. 딜라일라의 남동생으로 짐승의 몰골로 돌아온 누나 딜라일라를 보며 마음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이 변한 누나지만 변하지 않는 특징도 있는 법인데 누나가 맞긴 맞는 걸까요? 레오는 딜라일라의 정체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비아. 케이트와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메러디스의 부탁을 받아 종종 딜라일라와 레오를 돌봐주곤 합니다. 한 줌의 빛도 사라진 채 캄캄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 한 여자아이는 자신을 납치한 남자와 여자가 사는 집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사라진 여자들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이 아이가 이곳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은 누군가의 지하실에서 감금된 채 지내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지내던 그녀는 거스라는 다른 아이가 납치되어 오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들을 가둔 자들은 누구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독자 또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체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아이를 가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일부의 마지막에서 아이가 그곳을 탈출하면서 정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11년 전 실종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아이, 딜라일라였습니다. 2부에서는
딜라일라가 돌아온 이유와 11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인물들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교차해서 전개됩니다. 11년 전 단순히 딜라일라의 존재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딜라일라의 엄마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비슷한 시기 마을의 다른 이웃인 쉘비 또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한 동네에서 3명의 여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딜라일라의 모친인 메로디스를 의심했거든요. 보통 스릴러 소설을 읽으면 범인이 누구일지 예상하면서 읽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범인을 맞히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거든요. 작가는 영리하게도 주변 인물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진짜 범인은 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결말 포함해서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고 비아와 메로디스는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해 누군가를 차로 칩니다. 바로 운동화 끈을 묶고 있던 쉘비였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아는 메로디스를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고작 이런 일로 감옥에 갈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 친 쉘비의 죽음을 살인사건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묻어버립니다. 메로디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죄를 받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메로디스가 자수하려는 것을 알게 된 비아는 메로디스를 공격하여 쓰러뜨린 후 모텔로 데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비아가 메로디스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본 딜라일라를 자신이 음악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에 감금합니다. 무려 11년 동안이요. 진짜 딜라일라는 자신이 감금된 작업실 공간 작은 창을 통해 아빠와 동생의 모습을 보며 지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초반에 등장한 딜라일라는 누구일까요? 칼리라는 또 다른 피해자로 모방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딜라일라의 실종 사건이 일어난 후 칼리는 납치되어 자신이 딜라일라로 세뇌받으며 감금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비아에게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눈앞에 누구라도 없애버립니다. 그녀의 선택으로 두 여자가 죽었고 한 여자는 유년 시절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범행의 나비 효과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 내면의 악의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책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소설 속 악인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 어쩔 수 없었던 그들의 사정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누군가의 행동을 모방하여 타인을 감금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인물을 바로 치워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해피북스 투유에서 펴낸 메리 쿠비카 작가의 사라진 여자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늘 감사합니다.